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. 어지환 선생님입니다. 드디어 4단원 비와 비율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5단원 원의 넓이 단원이 되겠습니다. 원의 넓이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요.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비율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원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, 선생님이 위에 써놓은 설명처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도형인데요.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,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, 자,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. 그 점들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사이도 점들이 있겠죠. 그 점들을 쪼쪼쪼쪼쪼쪼 연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원의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. 그래서 우리가 원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충 그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릴 때는 어떤 도구를 이용하나요? 그렇죠. 컴퍼스라는 거 하는 걸 이용하는데요. 컴퍼스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한쪽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것을 빙 돌려서 이렇게 그리면 그것이 바로 원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요.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원에 요소들이 생기는데요. 자, 여기서 한 점을 찾아보면 바로 바퀴의 가운데 있는 요 점입니다. 이게 원을 그린 시작이 된 바로 점이 되겠죠. 그래서 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. 그리고 원으로부터 같은 거리, 요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이 두 개가 합쳐진 것,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자, 반지름이 왜 반지름인지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. 지름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한 도형을 원이라고 하고, 그 중심점을 원의 중심,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선분을 지름이라고 부르고, 그거의 반을 반지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, 바로 원의 둘레. 우리가 원을 쭉 연결해서 원을 그렸잖아요. 그 동그란 주변 둘레를 우리가 원 둘레라고 부르고요. 이것을 한자를 써서는 원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. 그러면 원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둥근 모양의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요. 자,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원주는 원의 둘레고요.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되겠죠. 즉,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주, 즉 요 바퀴의 둘레의 길이가 요 가운데 지나는 지름의 몇 배인가 라고 하면 결국 이 둘레의 길이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? 가운데 지나는 요 선분으로 나누면 되겠죠. 자, 대충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. 자, 요것을 원의 바퀴의 둘레를 이쪽에서부터 끊어서 선처럼 쭉 놓는다고 치면 대략 이 정도가 될 텐데, 요 정도의 길이를 원의 중심 길이로 나누면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될 것 같죠. 자,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 배쯤 될까요? 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한 2~3배가 될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이 바퀴를 쭉 연결해 놓고 그 중심과 비교해 봤더니 한 2번 넘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재어보면 그 원 둘레를
지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어떻게 재면 될까요? 원의 둘레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자로는 잴 수가 없고요. 곡선자, 뭐 줄자나 아니면 끈을 이용해서 잰 다음 그것을 직선자로 재거나 잴 수 있겠죠. 지름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자로 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3.1415926535897932 점점점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. 자,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냐? 방금 우리가 무엇으로 나눴죠?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죠. 아까 질문 자체가 원주가 지름의 몇 배가 될까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원주에서 지름을 나눈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요.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것은 지름분의 원주, 분수로 쓰면, 그쵸? 지름분의 원수라고 쓸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3 나누기 1이다. 그럼 이 분수는 1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것처럼 원주 나누기 지름은 지름분의 원주라고 쓸 수가 있고, 이것을 우리가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비와 비율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름을 기준으로 원주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러면 그것은 뭐에 대한?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가 되는 거죠. 자, 비. 우리가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지름분의 원주, 즉 이거를 다시 비로 써보면 비교하는 양이 앞이고 기준양이 뒤니까 원주 대 지름으로 쓸 수가 있고, 이것을 숫자인 지름분의 원주라고 쓰면 이것은 비율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이 비율의 의미는 무엇이냐?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. 그런데 나눠봤더니 그 값이 뭐라고 나왔냐? 그 비율이 3.1415926535897932 점점점 같이 나왔다. 자, 왜 끝이 안 나는 걸까요? 우리가 나눗셈을 하다 보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바로 그 경우예요. 우리가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3.141592라고 나오고요. 이 수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3.0 원주 나누기 지름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? 3. 그러니까 원주가 지름보다 한 3배 정도가 길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는 계속 쓰일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여기까지만 씁니다. 3.14까지만. 왜냐면 이 뒤에 부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로 계산을 할 때는 이 3.14까지만 주로 많이 쓰고요. 나중에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 숫자 자체를 쓰지 않고 이런 기호로 써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. 자, 원주율 나누기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. 요 식을 보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구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 원주율과 지름을 알고 원주를 모를 때 원주를 구하고 싶다. 그러면 원주율을 에다가 지름을 곱해주면 바로 원주가 되겠죠. 이 식을 바꿔보면요. 그리고 지름을 알고 싶다. 그러면 원주율로 나눠주면 지름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것을 기곱비, 비나비라고 외웠던 것처럼 한 번 더 외워보면요. 원주는 율곱지, 원주율 곱하기 지름, 지름은 주나율, 원주 나누기 원주율.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때 우리가 기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했습니다. 우리가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. 그리고 원의 구성 요소도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주가 지름의 약 한 3.14배 정도 길다라고 하는 원주율이라고 하는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. 학교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도 재보고 원주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